기후변화 대응에서 환경이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술이 가장 10년 동안은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종전의 그 화석 연료가 아니라 대체 에너지, 예를 들어서 뭐 수소를 쉽게 얻는 방법이나 이제 2차 전지로 쓰는 리튬 배터리의 경우에 자동차에 활용하려면 배형 배터리가 필요한데요. 리튬 자원이 또 제한돼 있고 또 리튬 자체가 가지는 그 물에 민감한 거, 폭발한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대용량 저장 기술에 관한 혁신적인 과학적인 그런 아이디어나 어떤 결과들이 10년 안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제들이 저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자연과학 분야에서 원천적인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뭐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어떤 자연과학적인 어떤 새로운 해석 또 그리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 개발 또한 새로운 또 물리학적인 개념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이 생명 분야에서는 여전히 아마 감염병이 글로벌 이슈로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새로운 어떤 치료법 개발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류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그런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제가 연구하는 지구과학 분야, 특히 해양 분야는 10년 아니면 그 20년 정도를 바라보더라도 인간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변화, 특히 극한 기후들이 요새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또한 바다에 있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나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산 분야, 식량 자원에 대한 내용도 큰 연구 분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연구 분야는 나노 쪽인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연구할 때 이제 모토로 삼았던 거는 작은 것이 세상을 바꾼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세상을 바꾼 게 작은 것이 세상을 바꿨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바꿨죠. 똑같이 작은 건데 이게 좋은 방향으로 될 수도 있지만 안 좋은 방향으로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향후 10년 동안 미래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나노하고 바이오가 융합된 분야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이제 데이터 분석을 이제 잘 해야지 되고 그 데이터 양이 이제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려면 이제 속도가 빨라야지 되고 그러려면 이제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런 그 메모리라든지 컴퓨터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나 그런 게 향후에는 10년을 좌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가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욘드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연구가 중요하잖아요. 결국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제 그런 펀더멘털한 워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수학이 이제 전공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그런 창의력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 쇼트텀 연구보다는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벨상을 탄 경우를 보면 아주 큰 연구비를 받아서 그 결과로 노벨상을 탄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연구비는 얼마 많지 않지만 한우물 파듯이 계속 그 끈질기게 젊었을 때부터 거기에 이제 집중해 왔을 때 노벨상을 탄 경우가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처음에 이제 직장을 얻게 되면 과학자로서 한 5천만 원 정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한 1,000명 단위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연구비를 좀 지속적으로 조그맣지만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여기서 창의적인 연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서로 이제 내부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일들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가시적인 결과를 가지고 또 연구비를 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고, 한번 교수가 되면 그 큰일이 없는 한 정년까지 가게 되니까 그렇게 혁신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 리더가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연구비도 줄 수 있고 또 경쟁이 내부적으로 경쟁이 심화돼서 서로 더 좋은 창의적인 연구를, 남이 하지 않은 연구를 하려고 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있고 이런 사회가 돼야지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노벨상이 현재까지 수상한 분야나 수상자들을 보면 사실 단기간에 이루어진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작게는 수십 년 이렇게 걸린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 이 자연과학을 시작한 역사 그리고 또 본격적인 투자를 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 너무 조급한 성과를 바라는 것보다는 좀 우리도 여러 가지 연구자의 어떤 역량을 키워가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충분한 물적 지원이 가능한 그런 시점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하나의 패션은 굉장히 인류가 처하고 있는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단기간에 수상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자들이 또 우리 큰 과제를 정확하게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도전하면 우리나라도 가까운 시기에 아마 노벨상을 수상할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벨상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기초 분야, 특히 아주 펀더멘탈한 것들에 대한 이해와 가치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 깊이를 이해할 때 충분한 시점이 되었을 때 노벨상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나 이제 과학계에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펴줘서 우리나라 과학 발전이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전히 제 생각에는 기초과학이 발전을 한다는 얘기는 아래쪽부터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어린 학생들부터 할 수 있게끔 뭔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어린이들을 또 좌우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학부모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 기초과학 발전에 기초과학에 대한 의식을 좀 더 이렇게 일깨워서 바람직한 분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과학자들이 진짜 연구할 수 있는 행정이 아닌 진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벨상은 사실 1년마다 이렇게 수여되는 상이지만 수학은 4년에 한 번씩 수여되는 가장 명예로운 상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그 40대 이하한테만 주어지는 상이고요. 이 모든 학문이 다 그렇지만 그 학문하는 거는 굉장히 지루하고 어렵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이런 때가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경제적인 그런 리펀드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북돋아주고 믿고 과학자를 믿고 지원해주는 이런 방침이 중요하고요. 남이 만들어 놓은 임팩트 팩터나 사이테이션을 볼 게 아니라 정말 기본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런 그룹이 형성이 되면 좋은 연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